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장이 하반기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신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으로 취임한 뒤 새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회사가 이번 조직 수술을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 등 핵심 사업에서 다시 선두를 탈환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e스포츠 월드컵의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AWC는 e스포츠 월드컵 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로 오는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8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온이 올해 3분기 말부터 미국 공장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며 하반기의 실적 반등을 노립니다. 최대 완성차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와 생산을 늘리는 고객사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적게 공급한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S 머트리얼즈는 세계 최초로 셀과 모듈을 일체화한 울트라 커패시터인 셀듀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셀듀는 기존 셀과 모듈, 팩으로 제조되는 배터리에서 셀의 패키징 공정을 제거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블록들도 주가가 급락했던 바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2,790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추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참 지수만 보면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익숙함에 대한 무서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수를 보시면 3월 이후의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20일, 21일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었지만은 2,780포인트 부근에서 장을 받았거든요. 즉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세 번째 나오게 되면서 오늘 돌파가 이제 2,790이니까 돌파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익숙함에 대한 무서움이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파하는 게 계속 돌파한 게 보이는데도 이게 맞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두 가지가 찜찜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외국인 선물 수급인데 지금 자리에서 굳이 외국인들이 17,000계약의 선물 매수 우위를 보일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장이 그동안 매도의 힘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밀어내고 올리기 위해서 이런 매수가 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고민 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000계약 정도 선물 매수율을 보이는데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 3월 21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5월 7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분기점에서 바닥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중요한 분기점에서 지금은 상승이죠.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상승이 나오는 전 고점 자리에서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3월 달, 5월 달 자리를 봤을 때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물론 만약에 지금까지 종목 장세가 아니라 만약에 지수 대형주 장세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설명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보다 하락 종목 수가 또 우위거든요. 그럼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난주 음식료, 월요일 날 2차 전지, 어제 오늘 반도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순환매가 발생되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만약에 힘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참 고민이 많은 날이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에 2,780포인트 부분의 저항을 좀 받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 장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 장세가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상을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은 뭐냐면 제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대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딜레마다? 뭐 좀 그런 말씀을 좀 애매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상에 대해서 좀 어렵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지금 상승불이 켜고는 있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오늘 좀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뭐 외국인은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를 사고 있는데요. 네.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조금 특징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 시장을 살펴보니까 크게 팔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매도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보통 이 선물이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선물의 이론 지수는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가 시행이 됩니다. 이 차익 거래라고 하면 비싼 선물 같은 경우를 현물 대비 비싼 선물 같은 경우를 자동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현물 매수 같은 경우가 금융 투자 주체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꼭 비례는 하지 않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수급으로 볼 때는 기관 선물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에 대한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 방향성을 볼 때는 보면 되겠고 오늘은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네. 지금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상승에는 유리한데 현물 수급 같은 경우가 보면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네. 기관 주체는 좀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거래소는 뭐 양대지수 차익 거래든 우선은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유리한 모습이 오늘은 연출되고 있으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 상위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침부터 좀 유입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 오늘 영향은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 강도가 강한 프로그램 매매는 삼성전자, 네.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코스닥 시장은 삼천당제약, HPSB 대표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쪽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가 같이 좀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패턴까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요. 이 섹터에서 빨간불이 선명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지금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 저도 그래서 오늘 특징 테마 좀 살펴봤는데 네. 그 인터배터리 유럽 요 기대감이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뭐 2차 전지 이제 뭐 그 유럽의 뭐 우파 진영 승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어제까지 2차 전지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가 오늘은 또 이제 인터배터리 또 이슈 때문에 또 상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첫 번째 시장 실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격이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지수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보세요. 어저께 안전 이슈 계속 나오다가 네. 오늘 아침까지도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장 초반 지나고 중반 넘어가면서 인터배터리 나오니까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슈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었는데 과연 2,800원 돌파해서 가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인터배터리 얘기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3.4% 그리고 삼성 SDI가 4.4%거든요. 요 기업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1%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이런 그 2차전지 대장주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1%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2차전지가 강세를 안 보였다라면은 네.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마 0.5% 정도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 말씀을 드리다가 또 번뜩 생각이 난 건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계약수가 네.
17,000계약 정도 들어올 정도면 지수가 한 3% 상승 나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좀 있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물 수급을 보실 때 우리가 또 지금 요거만 보고 지금 그 현재 보는 수치 있잖아요. 네. 빨갛게 이제 17,349라 돼 있다 네. 보니까 이게 뭐 선물 매수, 그러니까 요거만 보기엔 매수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선물의 매수도 성격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수하게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하는 포지션에 매수 포지션이 유입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들어오는 매수도 순수 매수 이 표면적 매수 네.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서 미결제 약정인지 그런 미결제 증감 동향인지 그런 그 두 개를 같이 확인을 해서 이 선물 수급을 봐야 정확하게 이 선물 수급이 정말 순수 선물 매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지난 월물에서 넘은 이 매도 물량이 뭐 청산이 되게 되면서 매수 잡히는 건지 네. 그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7,000계약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한 2% 상승 나와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난 3월달처럼 또 꼬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맞은 거 산다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되면 납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물 수급이 약간은 그런 성격이지 않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2차 전지와 더불어 선물 시장에서 추이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감 이후에 선물 시장의 추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갈게요. 약간 좀 하루 갔다 하루 쉬고 이런 패턴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은 사실 업황 자체를 먼저 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 안에서 좀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을 해본다면 수익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양극재 쪽을 놓고 봐요. 그다음에 최근에 반응이 있었던 실리콘 음극재까지 한번 같이 본다라고 하면 핵심은 테슬라에서 수요를 늘린 쪽 네.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로 주가가 이렇게 강했었고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46 시리즈 배터리가 핵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는 물론 뭐 지금 데이터는 올라오고 있죠. GM의 수출 같은 경우 데이터는 올라오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8월 8일이죠.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좀 뭐 수요 같은 경우가 진작될 만큼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46 배터리 같은 경우,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으면서 좀 흘러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아의 EV 시리즈 신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양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로의 실리콘 음극재 이런 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수요 같은 경우가 더해지면 지금 뭐 양극재 쪽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바닥은 이제는 뭐 2분기 기점으로 잡힌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요를 통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만큼 빠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상승에 대한 속도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수요를 확인하고 흘러갈 수 있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요 부분 확인을 하면서 상승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섹터 먼저 열어볼게요. 네.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쪽 섹터도 사실 그렇게 우상향한다라는 느낌이 들진 그쵸. 않아요. 그래도 네. 학회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당뇨병 학회니까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좁혀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쨌든 이슈가 있는 종목도 좀 압축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쪽을 준비를 했거든요. 바이오 쪽 준비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조용하다가 인터배터리 유럽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 보니까 바이오도 그렇다면은 일정 매매를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번뜩 좀 드네요. 일단 아시겠지만 21일 날 당뇨병 학회가 미국에서 미국 올랜도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학회 같은 게 비만 치료자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또 비만 치료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한국 BNC라는 종목이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최근에 뭐 반등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추가락 제한되게 되면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이런 당뇨병 학회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라는 부분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이 여름철도 타고 여름철 같은 경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게 엮여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면 아마 또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정 매매 말씀드렸는데 이 당뇨병 확계가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당뇨병 확계가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또 바이오가 움직여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바이오지가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와서 이제 기술 수출 관련 종목들의 반응이 좀 뜨겁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늘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삼천당 제약도 어제 오늘 강세잖아요. 이게 결국 기술 수출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알테오즈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6월달 상반기죠. 6월달까지 기술 수출도 상당히 많았었고 특히 6월달 같은 경우는 2조 원에 가까운 뭐 기술 잭팟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이슈들이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성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오늘 2차 전지가 그러는 것처럼 이슈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런 기술 수출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자는 관점에서 일단 선침의 관점에서 일단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오신 앞타 바이오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에 좀 약간 내려가는 네네네.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미팅을 진행 중인데 이게 또 글로벌 빅파마랑 미팅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기술 수출이 되면 정말 좋은 네.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만 우리는 노리면 된다. 우리는 트레이딩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을 이제 앵커님께서 미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최근에 기술 수출 이슈 때문에 뭐 알테오제,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있었고 최근에 뭐 HK 이노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 6월 7일 날 상한가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현재 좀 충분히 뭐 기술적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위에서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게 된다라면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 이슈 이런 부분이 반영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N장 반등 한번 늘어볼 만하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앞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바이오 USA 여기서 25개 제약사 미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7개 쪽과 기술출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바이오 쪽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N장 반등 한번 늘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8,00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는 이제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가 좀 짧게 6,2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가 베티가 종목 앞타 바이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쪽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는 사실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플랫폼은 제품 판매가 주 수익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인터넷 플랫폼들은 어디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대기업과 협업이죠.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신사업을 창출을 할 때 그때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페24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침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튜브 전용 스토어 개설 이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이전에 유튜브 쇼핑 강화를 위해서 구글에서 투자를 단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와 협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인플루언서의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매체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 고객들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협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를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같은 경우가 상대적인 강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상대적인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레뷰 코퍼레이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 뭐 블로그 사용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알고는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많이 좀 협찬을 받을 수 있고 한 플랫폼인데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고 있나요? 이게 카페24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 판매를 협업합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가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수익의 발생 같은 경우를 쉐어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카페24, 구글의 협업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것을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배분해서 가지고 가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중요성 같은 경우가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장이 딱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구조 같은 경우를 초기에 좀 이렇게 내어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레브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업입니다. 네. 마케팅 기업이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협업의 구조를 통해 시장에서는 좀 성장이 부각되면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로 한 16,000원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오늘 주가가 살짝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이 부분은 큰 우려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강세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동해가스정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요. 한국석유의 경우에는 지금 2%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른 종목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슈가 나오는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이번에 제가 과거에 초전도체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한고를 얘기하게 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성대 때까지 확실한 대장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루마다 긴박하게 어떤 이슈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그런 긴박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넥스틸 같은 종목 이미 상한가 가 있어요. 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포스코인터하고 그다음에 세아제강을 탑픽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인터 쪽 같은 경우도 물론 모르겠어요. 오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힘이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테마 상위를 보더라도 관광업체 넥스틸 정도 상한가 들어가야지 하이스틸 6%, 도영칠건 3%.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시장 특징에 그냥 묻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최근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고래 테마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테마가 좀 식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국석유공사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말 그대로 일단 테마로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CT를 찍어보니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내시경을 해봐야 이게 이상인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대한고래가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딱 이게 전파라든지 이런 거 음파를 통해서 찍어보니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건 사실인데 내시경을 꽂아봐야 그러니까 시추를 해봐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가치가 있는 정도의 매장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한 건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 되면은 포항 가면은 불의 정원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있죠. 거기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천가스 타고 있어요. 이게 지하수를 이제 채굴 하려고 바닥에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나오길래 이게 매장형을 검색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다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누구죠? 에브리온가요? 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능성에 봐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으면 정말 우리는 정말 좋은 거고 없으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없구나. 또 잔존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대한고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긴박감 넘치는 어떤 테마 연속성 이런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다른 쪽으로 시선 돌려보는 게 나을까요? 오늘 인터배터리 유럽 같은 것들이 이슈에서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미리 선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추 관련 이슈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포항 시추와 관련해서 관광업체에서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도 상승률이 가장 좋고요. 그 안에서는 넥스틸이 크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는 흐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보유자분들께서는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세가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매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추를 하는 시점에 갔을 때는 우리가 시추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 마지막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설주 같은 경우가 마지막엔 부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우선은 진행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계속
뭐 순환매 형태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을 해당 종목군들을 통해서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를 일단 보유자분들 보유를 해보시고요.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긴 호흡을 안심하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상황이 따라 틀리겠지만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LG 그룹주 같은 경우는 소외가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네. LG 에너솔루션, LG 화학, LG 전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반등 나오고 그리고 LG 전자도 반등 나오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오늘 4% 상승이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섣불리 말씀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뭐 오늘 LG전자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같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이슈들도 동반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그거겠죠. 일단은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그리고 하반기에 아이폰 16 출시를 하게 되면서 올리 탑재량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물론 탑재를 하게 된다는 것들은 납품하게 되는 거고 매출이 잡히게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 이런 연결고리가 착착착 이제 이슈로 잡히게 되면서 계속 끌고 가줘야 가능한 것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계속 흘러내렸으면 정말 답 없다고 말씀드릴 건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이제 4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 쪽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과거 2020년도처럼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바닥을 잡아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2020년도 3월달 같은 경우 최저가가 8,800원이었거든요. 딱 그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를 가지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지금은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추가 하락 제한 여부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격대를 지켜준지를 좀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업황 자체도 좀 살펴봐야겠죠. 디스플레이 수출이 4개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업황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LCD는 중국 쪽으로 무게가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단가에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 근데 TV 쪽 같은 경우가 이제는 그 OLED 쪽으로 넘어오는 그 무게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도 이제 OLED가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가 OLED를 탑재한 태블릿이라든지 디바이스 쪽의 원년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충분히 좀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미리 운영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는 증자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좀 하반기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종목을 살펴보는데 LG 디스플레이 계속 살펴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군까지 열어볼까요? OLED 쪽과 연결해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실적의 회복력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애플에 대한 부분의 판매에 달려있기는 하지만요. 좀 무게를 둔다라고 하면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P&H 테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 있기에 함께 좀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고 부품은 BH 같은 경우까지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애플의 그 아이폰 16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 부분에 교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LG 이노텍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종목들까지 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 금융권의 지원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15조 원이 공급된다고 하는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일단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구치되고 난 이후에 일단 자금 유입되면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인력이란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구입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조선족보다는 아마 방산 쪽으로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방산을 얘기하게 되면은 항상 뭐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구축함이나 이제 잠수함 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도 아마 이제 이번에 수출입문법인가요?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대상이 일단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단기적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초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돈 되는 수주가 점차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분기 일단 시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좀 되게 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주가 참 특징적인 게 조용조용 계속 올라가요. 조용조용.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조선주가 언제 이렇게 올랐지? 아마 하반기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언제 이렇게 올랐나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음식용업종 가면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뭐 빙그레라든지 뭐 잠식품이라든지 뭐 사주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상당히 변동을 키우게 되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느새 11만 원.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 18만 원, 20만 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조선주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길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나오는 것에서 그렇게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주 대장은 여전히 한국조선해양이고 이전에 말씀드린 하나오션은 이제 1+1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주 꾸준히 우상향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업황이 최근에 10년 만에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선 3사의 경우에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2분기 역시 실적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종목별로 체크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쪽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선 네. 수주였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죠. 성과 같은 경우로 초점을 맞춰서 상황들 신조 성과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중고 선박의 가격 같은 경우가 성과 지금 새로운 선박의 성과와 어느 정도 괴리를 두고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보면 중고 성과가 올라올 때는 또 신조 성과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 되고,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퀄리티의 차이가 아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수주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더 둘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배관을 깔게 되는 구조라고 하면 조선에 대한 수주도 좀 늘어날 수 있음을 함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수주도 한번 늘어날 수 있음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 안에서도 이제 컨테이너선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프랑스 선사로부터 18척 정도 수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가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이게 회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은 러시아 쪽에서 좀 이렇게 원래 납기를 받는 부분에 자금이 안 들어옴에 따라서 영향을 좀 미치는데, 이 부분은 분쟁으로 좀 해소를 하는 단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리함에 무게를 두고 지금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료주 중에서 삼양식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너 일가에서 매도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고점의 신호라고 보고 발을 빼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10%가 넘는 급락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물론 오늘 5% 하락이 작은 건 체감상 지금 위치에서 작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월선 위에 놓여 있다는 거, 종가상.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를 현재 안 깨고 유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쪽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슈를 해가지고 고점이 되느냐 아니면은 꺾이느냐 이런 부분들 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지금 고점에 대한 과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 고점으로 작용이 됐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종가상 오일선 지켜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내일부터 만약에 말씀대로 오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피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또 추세가 그대로 오일선 유지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료 전반적인 어떤 모멘텀이라 될까요? 이 추세라는 것들은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중립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중립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양식품 지금 중립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이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삼양식품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음식료주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핵심이기는 해요. 구조가 좀 다른 게 삼양식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닭볶음면을 팔 때 한 1불 수준이라고 하면 해외에서는 6불 정도, 네.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마진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아침에는 한 5조 3천억 원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은 한 5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MSCI 수급에 대한 유입 가능성 그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조정 나오면 여기에서 많이 나오면 10%? 그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시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 조정 나오면 매수가 가능.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흘러가는 부분을 관망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시가총액 한 6조 원 정도의 안착도 가능함에 따라서 그렇게 좀 갈래를 놓고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살펴볼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800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01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1.35%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가 다시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에서는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0.22%의 강보합세 보여주면서 860선에서 종가 쓸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넣어주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5,49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7천억 원 넘게 팔아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매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71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22억 원 사들이는 모습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523억 원 팝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차별화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변화된 점은 삼성전 상승폭이 장 후반 가니까 더 커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가가 종가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고가로 이제 고가가 이제 종가로 끝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인터배터리 때문에 2차 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이제 코스피 쪽 보게 되면은 지금 32위까지, 죄송합니다. 20위까지 다 빨간불이에요. 네. 빨간불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형주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건데, 진짜 이제, 개별 종목에서 지수 대형주로 넘어가나? 이런 이제 물음표가 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 18,000 외국인의 수급, 아까 제가 선물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네. 18,000 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가 이게 순수 선물 매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생각이 정리된 건 뭐냐면 그러면 2,800포인트 지지가 되는 거 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 5% 10% 덜 먹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도 확인하고 대응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대응적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뭐 소외된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개별적으로 이제 오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스 강세 보이게 되면서 네. 그와 연관돼서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HBMG 이런 종목들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코스닥도 갈 놈은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 하나 종목별 등락 현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이제 하락 종목수 5위인데 요거만 바뀌게 된다라면은 하락 종목수 5위가 아니라 상승 종목수 5위로 바뀌게 죄송합니다. 상승 종목수 5위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진짜 신고 가는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더욱더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분위기를 살펴보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경우 코스피 안에 속한 종목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빨간불은 더욱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빨간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전체로 살펴봤을 때는 양대 시장 모두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나타나는 분위기인 만큼 분위기 반전이 나타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시총 상위 주단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시장은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슈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좋았던 업종입니다. 보험 업종입니다. 2.61%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운수창고 업종으로 2.05% 강세,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1.91% 강세 흐름 관찰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수가 빨간불을 켰고요. 가장 좋았던 업종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7.53%로 빨갛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 관찰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운송 업종입니다. 3.98% 강세,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도 2.3%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셨을 때 어떤 특징이 보이셨나요, 이사님? 업종별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 중에서 삼천당제약이 확실히 네. 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했어요.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하락 흐름이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모처럼 원전 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음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 중에서 네. 강한 모습,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기타 대형 IT 쪽 같은 경우 중에서는 LG전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좀 실적 시즌을 확실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7월에 이제 실적 시즌 돌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이제 남은 상황 안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강했던 개별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실적 중심의 종목 쪽으로 수급이 좀 흘러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중심으로 수급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적 중심의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은 받지 않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또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서 시세가 나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해볼까요? 아마 오늘 그러니까 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오늘 장 후반 분위기가 내일 쪽 오전까지는 최소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 아마 내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장 초반에 아마 2,800포인트 전후에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강세보다 삼성전자가 또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장 후반 쪽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인터배터리 유럽 요 이슈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오늘 좀 힘을 보탰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 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 후반 분위기가 내일 쪽에 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플러스 2차전지가 내일 또 시장을 잡아주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자동차가 또 얼마만큼 또 밀어주냐에 따라서 2,800포인트 이상 안착을 시키느냐 여기 좀 관건에 대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 와서 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8,000계약에서 15,000계약으로 좀 3,000계약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쪽 또 중요한 것은 장 초반에 또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으로 매수를 또 유입을 시키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후반 쪽에 집계를 내보게 되면은 IT, 자동차, 철강, 금융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럼 내일 쪽도 마찬가지로 IT, 자동차 쪽으로 그리고 IT 쪽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IT로 전기전자 섹터에 편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2차 전지 수급이 들어가더라도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에 수급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전기전자 그리고 우수장비 요 섹터에 외국인 매수가 아침 쪽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의 분위기가 내일 장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니까 그 점 염두에 둬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제 하반기에 우리 증시가 3천까지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긴 했는데 장밋빛 전망이긴 합니다. 그래도 네. 염두에 둬야 할 좀 리스크 요인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을 때 그때 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높다라고 하면은 시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선제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이 클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실적에 대한 추이입니다.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 변화가 좀 이렇게 추정치 상향이 IT 기준으로는 1분기, 2분기 다 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갈래죠. 매크로 쪽에서는 금리, 그다음에 금리와 연결해서 그때 이제 금리 변화가 있을 때 물가 수준이겠고요.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좀 둔화가 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시장의 조정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바로 내일장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내일장에서는 역시나 좀 오늘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비슷한 종목군이 부각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군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이 여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매수가 내일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과 비슷하게 충분히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건 IT 중심으로 좀 시세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쪽은 정책과 연계해서 원전의 시세 연속성, 이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과 비슷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원전 쪽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내일 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레뷰 코퍼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가 베팅 종목이었고요. 인플루언서 사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라인 1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앞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순환매 속에서 기술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 라인 6,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000톤 규모에서 내년에는 4만 톤 규모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충주의 중부 수소 생산 거점 구축과 MOU 체결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쪽입니다. 수소 외에도 그린 에너지와
전기와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한 가격이 14만 7,800원이었고요. 고가 기준 14만 8천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0.1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12,100원이었고요. 오늘 고가 기준 12,520원으로 하루 동안의 수익률 3.47%로 집계됐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내일 아침 증시팔 오늘의 승부수에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